네,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오늘 FOMC 경계감을 앞두고 오름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죠. 그래도 시장 안에서 2차전지 속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은 또 흐름이 좋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화요일 시장이죠. 화요일은 이분입니다.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등을 했지만 그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넘쳐나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보다는 좀 재료에 집중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CPI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이 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냐 혹은 동결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미국 채권 금리가 뭐 급등했다 급락을 했다가 이거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FOMC에 이제 뭐 점도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어떤 그림을 좀 그려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정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 전까지는 뭐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장 이런 지수 흐름보다는 사실상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은 소폭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 말뜻은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이나 혹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보이게 되면서 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를 좀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주도 섹터였었던 이 반도체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그 수급들이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전에 뒷받침해줬었던 전력이나 뭐 전선이나 아니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게 되면서 다른 또 소형 테마주들도 급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에 집중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을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좀 말씀드릴 수 없었는데 여전히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내용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집중해 주시면은 앞으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강의에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한가 스쿨 1타 강사님들께서 이 재료에 집중하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 수업 내용이 2차전지 관련된 수업 내용이라고 하죠. 이 2차전지 안에서 수익이 맛있고 또 믿고 먹을 만한 건강한 재료들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단연 이 알테오젠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10%대 급등을 좀 보이게 되면서 시총 2위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료죠. 결국에는 이 머크사의 키투르다를 통한 이 제형 변형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실리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단순히 한 적응증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적응증, 그러니까 머크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적응증에 이 키트루다 SC죠. 제형 변경한 부분을 피하 주사를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던 이 로열티나 뭐 기술 이전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실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알테오젠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이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 수급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재료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뭐 다른 주도 섹터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남아있는 수급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재료가 좀 강한 이 알테오젠으로 집중해서 좀 들어오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미 뭐 바닥 구간 뭐 4만 원 이 상승 초입 구간을 보게 되면 4만 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7배 가량이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폭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좀 부담을 좀 가지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너무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바닥 구간에 있거나 혹은 조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집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그 수급들이 또 그 바닥 구간에 있는 혹은 조정 구간에 나와 있는 종목들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게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오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다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이 알테오젠만 좀 집중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뭐 메지온이나 혹은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도 좀 따라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전만큼 좀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대장주를 노렸던 알테오젠 당연히 말씀을 먼저 듣고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무려 에코프로를 꺾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12.0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28만 3,500원입니다. 알테오젠 주가가요, 지난달 3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57.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상승폭이 지금 너무 커져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그래프를 그려줄 다음 종목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SDN입니다. 네. SDN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추천을 드려서 큰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이제 이 재생에너지도 역시나 이 눌림목을 항상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태양광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중국 태양광 시장의 구조조정이 좀 본격화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연일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한 달 이상의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인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전력주들이라든지 이 재생에너지 혹은 원전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보여줄 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저점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수익 기회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오늘 SDN 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대명에너지, 제가 다 추천을 해드렸었던 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단순히 뭐 5%의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5%의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이면 사실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을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저점에 있거나 혹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잡아도 그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높은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에너지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뭐 SOFC 관련주들도 있고 또 재생에너지나 원전주들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저점 구간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보는 SDN이었고요. 오늘 5.50%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말씀대로 미국 태양광 수요 확대 전망에 그 큰 폭의 이 수주들도 이어지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이 에너지원 관련 종목들 여전히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을 키셔서 이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직접 여러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것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세 번째로 볼 종목은 이제 국순당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국순당 하면은 이제 막걸리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상 요즘 이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 K푸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삼양식품이었죠. 이제 불닭볶음면을 가장 대표적인 이 제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흥행에 좀 성공을 하고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식료품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핫도그 관련주인 우양 또 상승이 좀 나왔었고, 또 김밥 관련주인 이 CJC푸드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또 아이스크림 관련주인 빙그레가 또 오르게 되고, 이제는 이 막걸리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식료품주 안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여줄 때 그때를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막걸리나 뭐 맥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상승 랠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윗꼬리도 좀 길게 달았었던 게 여러 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올라온 이 뭐 국순당이나 제주맥주와 같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많이 올랐었던 혹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K푸드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하루에 뭐 3만 주 뭐 이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거래량이 적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반짝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워낙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미보유하고 있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좀 탄탄한 기업들의 이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가운 막걸리 종목 국순당입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눈을 또 사로잡았죠. 이 불닭볶음면에 이어서 K푸드의 막걸리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이전에 올랐던 K푸드 대장주 종목들을 주시하는 게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 듣고 또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당연히 이제 오늘 강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네. 바로 이제 리튬 포어스라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리튬 포어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리튬과 관련된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혹은 뭐 음극재나 이렇게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와중에 리튬과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추가적인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관계사가 이 볼리비아 염호 개발 4단계에 입성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차 전지 내에서도 여러 섹터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섹터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항상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는데 올라야 좀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오르기 전에 있는 그런 오르기 전의 종목들보다는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닥 구간이나 혹은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리튬 포어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3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그게 23년도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넘게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다가 이제 막 거래량에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어떤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또 분명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끄럽기 전에 미리 선침해를 해서 시끄러울 때 뉴스가 좀 나오고 상승 랠리가 이어졌을 때 그때 수익을 챙기는 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식 투자인 거지. 올라갔을 때 이미 뭐 상승이 나온 이후에 막 차익 실현이 나올 때 그때 뒤늦게 따라가서 물리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올라간 종목들 뒤늦게 이 종목을 사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오르기 전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을 미리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도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내줬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올라갈 종목들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3.33% 상승한 리튬 포어스 오늘 5,270원으로 종가 형성한 종목인데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그리고 리튬 플러스 이렇게 세 종목이 볼리비아 정부의 염호 개발 평가와 관련한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이 테마 순환 랠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르기 전에 오를 종목, 이 수익 기회를 미리 빨리 잡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 안에서 이 기회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카메라에 앱을 키셔서 이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뒤늦게 매수하지 마시고 미리 같이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 달에도 미리 선취매를 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드릴 2차 전지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 머리 위쪽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뭐 강의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라든지 혹은 제가 실시간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들어와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좀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전의 종목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종목을 좀 잡았었는지 그리고 언제 잡았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항상 오르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항상 뭐 수십 %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제가 진입해도 되나요? 이렇게 대부분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평생 주식 계좌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강의 내용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그런 수익들을 같이 한번 걷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이제 21일 날 추천을 해드렸었던 이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 종목은 상승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AS를 해드리면서 이미 신고가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어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특징주로 가져왔죠. 그래서 시장과 함께 살펴보면서 태성이 여전히 지금 실적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5월 21일에 추천드렸었던 태성이 현재 12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 상승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만 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지금 매수 못하신 분들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 지금 이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수익률 100%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이렇게 매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진입하셔야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수십 %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때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매수할 걸 이런 후회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이러한 상승,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따라오시고 같이 준비를 해야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순환매 그리고 이 눌림목 매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여드리게 되면서 상승 랠리가 크게 나왔고 그 이후에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됐냐면 네오셈 자, 6월 계속 뭐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기는 했지만 저점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루 만에 2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5일에도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항상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는
그냥 테마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원주원주라든지 뭐 전선 전력설비주들 이런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줄 때 우리가 저점을 기다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종목들 안에서 수익 기회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심 종목에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종목들은 이미 가격대를 정해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 가격대까지 와서 지지를 받는지 그런 것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은 이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또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눌림목과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눌림목 매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수익도 뭐 한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자릿대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확률도 높고 승률도 이 수익률 자체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도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냐? 먼저 여러 차례 대량 거래가 들어왔었던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게다가 상승 랠리가 한 달 이상 이어진 종목,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을 보인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왕이면 강했던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반짝했던 테마가 아니라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에 속했던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법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8시 방송, 이 방송이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으로 실제로 지금 매매한 종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 기법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법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뭐 10년 가까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이 기법을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시 공개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었던 제 머리 위에 있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이 노란톡방에 입장해 계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 공개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미리 들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다시 돌아온 2차 전지. 제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2차 전지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달서부터는 조금 이제 반도체를 좀 줄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시장이죠. 근데 이제 반도체에서 다시 2차 전지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6월 FOMC 대기 속에 2차 전지 반등의 상승 마감했다. 뭐 개미들 울리던 2차 전지주 저점 찍고 반등하나? 그리고 뭐 외인이 돌아오나? 이런 좀 기대감을 심어주는 기사들이 연이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기사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앞으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반면 하락세를 보일 때는 안 좋은 기사들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좋은 기사들은 묻히고 안 좋은 기사들만 좀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2차 전지를 조금 준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바로 이 시장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주도 섹터가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뭐 정말 강한 상승장이라면은 모든 섹터 혹은 모든 테마들이 다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전에 고점을 뚫고 뭐 미국장처럼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2차 전지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고 2차 전지주들이 좀 쉬어갈 때 그 수급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톤을 이 반도체가 이어받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 같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수를 이끌 때 이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하나만으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 올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결국엔 다른 섹터들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이 2차 전지가 이 수급을 받아줄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2차 전지가 올라갈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 종목 중에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상한가 상태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6%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 그리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이 확대가 되나? 뭐 이런 얘기. 현재로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2종이었는데 이제 차종 총 9종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막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셨을 텐데, 자, 일단은 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늦는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달았는데, 제가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을 이미 5월 17일 날 10만 3천 원 이하에 추천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재료가 무엇이냐?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횡보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제가 수렴 이후에 발산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런 5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죠.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사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잔치가 벌어질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나와 있던 기사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실리콘 음극재 탑재 차 2종에서 9종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 청신호, 그리고 또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요 얘기가 있고, 또 테슬라 2170 배터리 개선 착수, 수의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사들이 오늘 나와서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에 이미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나와도 주가는 조용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올라갔을 때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제가 이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오르기 전에 혹은 사고 나서 다음 날에 올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기다림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거 매수했는데 안 가나요? 언제 가나요?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기다리면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리고 추천주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6월 3일에 추천을 해드렸고 이때도 보시면은 매수가 19,500원 이하로 드렸습니다. 이때 재료가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림목 아까 매매를 해야 될 때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고 했죠. 많이 상승이 좀 보이고 또 이 고점 대비했을 때 30% 이상의 조정을 좀 보여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떤가요? 33,000원까지 올랐다가 계속된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서 저점을 잡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제가 이 시점에서 공략을 해드린 겁니다. 그 이후로 19%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조정이 나온 종목에만 들어가더라도 이런 두 자릿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리스크가 높은 종목에 우리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음극재 관련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이렇게 배터리 관련주들을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오늘 좀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2차 전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야겠죠. 결국에는 뉴스가 많이 나와주고 이 섹터를 강하게 밀어줄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권에서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이 된 게 2차 전지예요. 이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2차 전지가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움직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재료들은 사실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수급이 이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재료들을 덧붙여서 상승 랠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이전에 멈췄었던 그런 투자들이 이행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자동차다 보니까 금리가 비싸면, 금리가 높으면 자동차를 사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뭐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근데 이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덧붙이는 거에 그냥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리게 됐고, 자, 그 다음 재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중국산, 이 저렴한 제품들이 항상 문제였죠.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이 가장 전기차 시장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는 미국이 시작을 했죠. 관세 25%에서 10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배터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르면 12일 이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재는 10%에서 25% 수준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관세 부과가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이 CATL과 관련된 기사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중국 시장을 포함한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CATL이 1위 기업이었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CATL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도 점유율 1위다.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을 거고, 항상 걱정해왔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이 중국산 전기차가 아니라 아예 이 CATL이라는 이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역시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CATL 월봉 차트인데 이전에는 뭐 $400 수준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점유율이 뭐 증가했다, 국내 1위 기업이다,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중국산 전기차나 혹은 이 배터리 업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재 속에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을 좀 띄어 올리는데 좋은 효과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하면 단연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양극재에 해당하고 또 지난해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였었던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양극재 수출이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광물 가격 그리고 수출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양극재주들이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극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전기차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 이 양극재 수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재료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상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했다 혹은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 GM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이 무려 42%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127%가 늘어났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제가 이전에도 이 2차 전지나 혹은 배터리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 혹은 뭐 디램 가격, 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기 저점을 좀 의미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순히 지금 미국에서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기차에는 상당히 투자가 늦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막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일본 배터리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파나소닉이죠.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일본 완성차들에게 줄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풀캐파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 중국산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한국,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협업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한일 배터리 동맹을 체결을 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한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늘려줄 그럴 역할을 해줄 게 바로 일본 완성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한국 배터리를 찾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사실상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워낙에 많고 뭐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트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도 뭐 섹터별 혹은 테마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이 나오기도 했죠. 뭐 전구체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엔 PNT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바닥 구간에 좀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가 다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장비주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 8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캡처만 해두시고 나중에 이 관심 종목으로 쭉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있죠. 항상 미국, 그리고 이런 이 미국 기업 혹은 이 투자자들이 뭔가를 투자했다, 이런 소식들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를 좀 붐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AI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됐다, 혹은 뭐 한국산 HBM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자, 이제 그 중에 하나서도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글로벌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또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뭐 AI나 이런 곳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뭐 에너지원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튬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에너지원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 리튬이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워렌 버핏, 미국 최대 석유가스 기업과 리튬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옥시덴탈이라는 기업과 함께 이 리튬 개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도 지금 워렌 버핏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해서 이 리튬 개발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뭐 엑손과 같은 기업들, 이런 에너지,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도 리튬에 대한 투자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너지와 관련돼서도 이 리튬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막 2차 전지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5일에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450원 이하에, 그리고 워렌 버핏 미 최대 석유가스 기업과 리튬 합작사 설립을 한다, 이런 재료를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이드로 리튬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를 좀 받고 거래량이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매매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십 %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몇십 % 수익 중이다, 혹은 뭐 몇십만 원 좀 수익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미리 이런 재료를 가지고 슈팅이 나오기 전에, 재료가 공개되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드로 리튬도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00원 이하로 이미 이탈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인데 이것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이평선 수렴 이후에 거래량이 실리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으로 다른 거를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내용,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수십 % 혹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세 자릿대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차트에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왜 접근을 하는지, 혹은 기술적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큰 상승을 보였었다가 조정을 보이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슈팅이 크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궁금하실 텐데 이 종목들 제가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기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노란톡방 참여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무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오늘 8시 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8시 방송을 통해서 왜냐면은 지금 이 토마토 방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 많이 못 드려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를 미리 다 잡아드렸는데 방송에서는 다 해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적인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제가 8시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8시 방송을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8시 방송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이 리튬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열사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와 협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리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 리튬 최대 매장 호수 그 안에 염수와 이 광물권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재료가 다시 한번 공개를 해주게 된다. 혹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렇게 상한가나 혹은 수십 %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무리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 바닥을 잡아가면서 지금 이동평균선 보시면 수렴해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주 혹은 배터리,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막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8시 방송 주제는 이번에도 상한가 적중 다시 돌아온 2차 전지 그리고 그 다음 상한가 종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원진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월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그래도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미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장보다는 좀 재료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CPI 지표 발표 그리고 FOMC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또 재료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결과가 좋다면 이제 시장에 조금 더 활기가 불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수익이 내기 더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재료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뭐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죠.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승이 나온 종목, 물론 추가적인 상승 나와도 뭐 나오는 거에 있어서 수익을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종목보다는 좀 적은 종목에서 오히려 쉽게 수익을 본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관심을 끄지 마시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혹은 바닥을 좀 잡아준 종목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주식을 좀 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제가 8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8시 방송까지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달에 재료 집중 공략 잘 하셔서 수익들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치기 전에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카메라 앱을 켜셔서 이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